대화에 서툰 게 아니라 감정에 서툰 겁니다. 마음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속 깊은 대화법. 감정을 다스려야 대화가 풀린다. 사람이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보고 듣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대략 1만 개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보고 듣고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운동이나 운전도 연습을 많이 하면 잘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하며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나며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말을 정말 못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마구잡이로 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우리는 종종 대화가 안 통해서 힘들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타인과의 소통을 피하고 나만의 세계로 파고드는 사람도 많죠. SNS나 게임 속 세계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결국 다른 사람과 만나고 교류합니다. 현실에서는 말수도 적고 소심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여전히 타인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조금 서툴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서툰 이유는 정작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수가 적고 말주변도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갈등 없이 잘 지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청산유수처럼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항상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 사사건건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는 종종 감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 혹은 연인과 말다툼 도중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흘리면서도 상대방이 왜 갑자기 짜증을 내는지, 왜 울음을 터뜨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당혹스러운 경우도 많죠. 이러한 경우 심리학자들은 감정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쁨, 슬픔, 불안함 등의 구체적인 감정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이름표를 달고 찾아오지 않거든요.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면 오직 두 가지의 결론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쾌한지 불쾌한지 말이죠. 예를 들면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잘못을 저지른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드는 기분은 모두 불쾌함입니다. 이러한 불쾌함이 생긴 상황과 맥락을 따져서 슬픔, 민망, 분노 등 이름표를 붙여주는 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한순간 느껴진 유쾌함과 불쾌함을 적절히 분류하는 법과 그에 알맞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몸에 익혀왔습니다. 이 작용은 우리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른 시간 동안 이루어지죠. 마치 습관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불쾌함을 느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화부터 내는 습관이 들었거나 한사코 외면하려는 습관이 들었다면요. 혹은 감정을 인식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면요.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음에도 한 사람은 이런 창피하네 라고 반응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 짜증나게 라고 반응할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습관은 타고난 뇌의 특성, 성장 배경, 그 밖의 수많은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을 들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서로의 감정을 오해하는 것이지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나와 상대방의 감정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을 헤아리는 대화법입니다. 서로 뇌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말이야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대신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법, 그리고 말 속에 담긴 상대의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주의하게 내뱉곤 했던 수많은 단어를 상황에 맞는 단어들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화가 훨씬 더 쉬워지고 불필요한 다툼으로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포장지일 뿐이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음식을 그릇에 담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듯이 마음도 말에 담지 않고서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 또한 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 마음을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거죠. 만약 기술이 발달해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방법이 생긴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직접 전달할 수 없기에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 속에 담긴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말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세세한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 말은 마음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과 정반대로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말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이 본질이고 말은 수단입니다. 아기들을 보세요. 말은 하지 못해도 부모와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아기의 표정과 울음, 숨소리 같은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아기의 마음을 알아차리며 관계를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기들이 자라면 마음을 말로 표현하도록 훈련받지만 그렇다 해도 마음이 관계의 본질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말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과 날선말을 주고받으며 다투었다면 말이란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릇보다는 음식에 집중하듯이 말보다는 그 속에 담긴 마음에 집중해야 대화를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빌런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자신을 힘들게 하는 대인관계와 대화 패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준 상처를 고마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얻게 된 이득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의 동기가 살아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나의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타인의 부정적인 면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두 번째 방법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있으면 위축되고 못난 사람들과 있으면 우월감을 느끼죠. 이런 면에서 상대방의 못난 점을 따져보고 나면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후련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난 내가 참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변화의 동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자신과 관계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내 불행과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내 행복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 탓만 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내 삶과 관계를 주도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기억하세요. 상대의 무능과 부족이 나에게 도리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